요즘같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이 수족냉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한의원 변기원 원장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 보통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수족냉증으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질 때는 외부 온도를 높여도 손발을 따뜻하게 해줘도 쉽게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체온과 혈액순환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감신경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두 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하여서 혈액이 중심부로 몰리는데 이때 반대로 부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혈관이 확장되어서 손발 끝까지 혈액이 순환되게 됩니다. 만약에 교감신경만 계속 활성화된다면 혈관이 수축하고 말초로 가는 혈류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계는 왜 불균형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소장에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몸의 다양한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율신경계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자율신경계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발이 저리는 증상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장 건강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좌우하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은 소장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호르몬 변화가 커 스트레스를 더 자주 받기 때문인데 이 스트레스도 소장과 관련이 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수족냉증이 생기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 흐름이 저하되어 혈액이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손과 발끝까지 혈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인데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신경 전달 물질인데도 신기하게도 뇌에서는 조금 만들어지고 대부분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으로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은 자율신경계와 소장 상태를 꼭 함께 살펴보고 소장에 문제가 있다면 소장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소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장 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체질과 원인에 맞춘 한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소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약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약재를 발효하여 만드는데 발효한 한약은 장내 환경을 정상으로 돌려주어 소장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둘째는 침 치료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약침을 이용하여 혈자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말초 부위로부터 혈류가 증가하여 손발에 혈액이 제대로 돌고 그로 인해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식이요법입니다. 특히 소음인은 마른 체형으로 근육량이 적어서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추위에 약해서 손발이 차가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성질의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주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의 주성분인 시남알데하이드가 혈류량을 늘려주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완화합니다. 꿀과 함께 계피가루를 섞어 따뜻한 차로 즐기면 좋겠죠? 셋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다른 성분인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해 갱년기 여성의 냉증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콩의 렉틴이라는 성분이 밀가루의 글루텐과 교차 반응을 하기 때문에
콩을 드실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발화를 시켜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체온을 상승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수코루지닌 성분은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섯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따뜻한 성질의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황화알린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면 체온을 높여주는 알리신으로 변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수족냉증에 좋으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감기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홍삼입니다. 홍삼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손발이 찬 증상을 개선합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열이 많은 소양인의 경우에는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족냉증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수족냉증이 그대로라면 소장이 좋은지 나쁜지 검사를 하고 소장이 좋지 않다면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소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장내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소장 내 소화효소나 분해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체질과 장 상태에 맞는 효소제, 보조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냉증으로 손발이 차가운 것은 외부 온도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소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율신경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러니 밤마다 손발이 차가워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시적인 방법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기보다는 자율신경계와 소장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 전체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어 소화불량, 설사, 변비, 만성피로, 감기, 피부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